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말년을 자녀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보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같은 혼란스러운 눈빛을 한 환자들이 제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가끔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걱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뇌 스캔 사진을 보여줍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의 90%가 첫 진료 예약을 하기도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증상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치료를 거부해서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수년간 지금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뜬 순간으로 처음 60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에 깊게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답이 여러분의 뇌세포가 재생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천 명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부산의 72세 은퇴교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강남의 68세 사업가. 딸이 만든 음식의 맛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인천의 75세 할머니. 그들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 실수가 완전히 무해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수백만 명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재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염증 단백질에 잠기고 있습니다. 혈뇌장벽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인지 예비력이 날마다 고갈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할 수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 방에 들어왔는지, 의학계는 이것을 점진적 인지 저하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무엇인지 부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미래를 훔쳐가는 조용한 응급 상황. 이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7일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간입니다. 7주가 아닙니다. 7개월도 아닙니다. 올바른 개입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7일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초기 인지 기능 장애 징후를 보이는 환자들을 연구하는 동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뇌가 위험지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3가지 생물학적 지표를 찾았습니다. 이 지표들은 기억 문제가 눈에 띄기 수개월, 때로는 수년 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올바르게 개입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 구체적인 행동.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뇌의 염증 반응을 재설정하는 간단한 일상 순서. 이것은 비싼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처방약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이미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전략적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엄청난 신경학적 보호를 만드는 시간과 순서의 작은 변화. 하지만 먼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하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골든타임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매일마다 그 창은 조금씩 더 닫힙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깨어나는 것과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3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해왔으며 지난 10년간 제가 목격한 것이
저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파괴적인 뇌졸중을 겪은 제 환자의 90%가 일어난 후 1시간 동안 정확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요. 그리고 비극은 그들 모두가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습관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이제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한쪽이 조금이라도 더 저린 느낌이 듭니까? 조금이라도요.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에서 미소 지을 때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입가 한쪽이 다른 쪽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면 단 몇 밀리미터라도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4세로 강남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즉시 의사가 건강에 좋다고 말한 것을 했습니다. 스트레칭 운동, 가벼운 움직임, 혈액순환 시키기. 그는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3주 전 그의 딸이 아침 6시에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몸의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합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40년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이 자랑스러운 남자가 이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박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상 후 첫 시간에 공격하는 이 조용한 살인자는 무엇일까요? 밤새 탈수와 결합된 교감신경계의 갑작스러운 활성화와 코르티솔 수치의 극적인 급등입니다. 밤 동안 혈액이 끈적해졌습니다. 혈관이 수축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혈압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몸을 구부리거나 더 나쁘게는 운동을 시작할 때 재앙적인 뇌사건의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저는 이 패턴을 제 진료에서 467번 봤습니다. 서울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467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기립성 뇌 저관류 후 보상성 고혈압 급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8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너무 빨리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몸이 당황해서 혈압을 급격히 높입니다. 뇌동맥에 작은 플라크라도 쌓여 있으면 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10초 만에 평생이 영원히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마 이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패턴을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뇌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정확히 7일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7일입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3가지 생물학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어선 후 30초 이상 지속되는 아침 어지럼증. 둘째,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입안의 금속맛. 셋째, 대화 중 흔한 단어를 하루에 2번 이상 잊어버림. 이 징후 중 하나라도 있다면 염증 지표가 이미 상승했고 뇌혈류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후 첫 60분 동안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 90%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도 깨닫지 못한 채 다시 그 실수를 했다고 장담합니다. 수면 후 눈을 뜨면 뇌는 우리가 취약성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동안 뉴런은 염증 유발 요인에 매우 민감합니다. 뇌를 물에서 막 나온 스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부드럽고 유연하며 쉽게 손상됩니다. 수면 중에 뇌는 우리가 글림프계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통해 독소를 제거합니다.
이 청소 과정은 신경 경로를 일시적으로 노출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하는 행동입니다. 휴대전화를 잡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뉴스를 스크롤합니다. 간신히 깨어난 뇌에 즉시 청색광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붓습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손상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을 문자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물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기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밝은 인공 조명이 망막에 닿으면 코르티솔이 비상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정상적인 아침 코르티솔은 90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즉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5분 만에 급증합니다. 이 코르티솔 홍수는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를 공격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자신의 뉴런을 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인지 저하로 저를 찾아온 모든 환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일어난 후 첫 30분 이내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관관계가 너무 강해서 처음에는 제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뇌스캔 결과 측두엽에 심각한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혈액 내 염증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반응성 단백질이 리터당 8mg이었습니다. 정상은 3 이하입니다. 인터루킨-6은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지표들은 인지 저하를 직접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녀의 뇌가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런은 전기 신호를 통해 소통합니다. 이 신호들은 수초라는 보호 코팅으로 덮인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전선의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염증은 이 수초 코팅을 서서히 벗겨냅니다. 일단 사라지면 신경신호가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이름을 잊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갔는지 있는 이유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행동 패턴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손상입니다. 취약성 시간대 동안 뇌를 보호하면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세 가지 생물학적 지표는 시반응성 단백질, 인터루킨-6, 뇌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이 5 이상이면 이미 위험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BDNF가 밀리리터당 7나노그램 이하이면 뇌가 새로운 뉴런 생성을 중단한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염증이 상승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뇌 손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조용합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실수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밝히겠습니다. 매일 아침 뇌세포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 90%가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뇌는 8시간, 9시간, 때로는 10시간 동안 물 없이 지낸 상태입니다. 밤새 몸은 모든 기능에 물을 사용했습니다. 호흡은 물을 사용합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데 물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수면 중 뇌세포가 스스로 복구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눈을 뜰 때쯤이면 새벽녘
여러분의 혈액은 끈적해져 있습니다. 뇌의 미세한 혈관을 통해 더 느리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깨어난 직후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로 급히 달려갑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운동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물을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지만 여러분은 이를 무시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마시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차나 커피를 먼저 마시겠다고 하죠. 하지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깨어난 후 첫 30분, 저는 이것을 결정적 탈수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때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두개골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조직은 73%가 물입니다. 단 2%만 탈수되어도 뇌는 말 그대로 수축합니다. 두개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증 지표들이 이 시간대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즉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단 1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아침 두통과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운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죠.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종양도 없고 뇌졸중도 없었습니다. 혈압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30분간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 아침을 준비한 후 마침내 8시 30분에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2시간 반씩 탈수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매일 뇌를 탈수시키고 계십니다. 그 두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력 문제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염증 환경을 직접 만들고 계신 겁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허튼 소리를 한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물이요? 그게 해결책이라고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를 기대하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의 과학적 근거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은 그것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의 작은 혈관들,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들이 힘들어합니다. 그중 일부는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 신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마다 일상적인 공격이 뇌졸중, 치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질환의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제때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박 여사님은 제 7일 규칙을 따랐습니다. 3일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따님이 박 여사님이 다시 세세한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3개월 만에 인지기능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단순히 물을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물을 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매일 아침 재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좁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그것도 모른 채 악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만져보세요. 건조합니까? 그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7일 규칙의 네 번째 핵심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을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진전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뇌 치유를 돕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깨어난 후 첫 90분 동안 모든 의사결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전혀. 정확히 90분 동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날 때 뇌는 신경 재설정 시간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염증성 단백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연결을 복구하며 기억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전전두엽 피질에 코르티솔 결합 단백질이라는 화학물질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수면 중에 일어난 모든 복구 작업을 즉시 되돌립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를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기억력 상실로 저를 찾아오셨죠. 전날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님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7일 규칙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2주 후에도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환자들은 단 5일 만에 결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과를 정확히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 지 10분 안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어떤 기사를 읽을지 결정하고 자녀들의 메시지에 답장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뇌가 60에서 80개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7일 동안 이 지시를 드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휴대폰을 집지 마십시오. 하루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입을지조차 결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전날 밤에 준비하십시오. 옷, 아침 식사, 모든 것을요. 90분 동안 완전히 자동적인 일과를 따르십시오. 어떤 선택도 하지 마십시오. 박 선생님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4일 만에 부인께서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손자 생일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기억했다고 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대화 전체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아무리 작아도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포도당과 산소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90분 동안은 뇌에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혈류가 여전히 안정화되는 중입니다. 이 시간대에 의사결정을 강요하면 뇌는 수면 중 진행되던 회복 과정에서 자원을 빼앗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직 집에 살고 있고 가구를 옮기고 요리하고 어지럽히는 중에 집을 리모델링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리모델링 팀은 작업을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결정을 내릴 때 뇌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세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미리 정하세요. 생각 없이 자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해두세요. 생각이 필요 없게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아침 똑같은 순서를 따르세요. 화장실, 세수, 물 마시기,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 천천히 먹기.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뉴스를 보지 마세요.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90분 동안은 자동 모드로 지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구했습니다.
결정이 없는 아침은 뇌가 회복 주기를 완료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규칙을 무시하면 약속하건대 나머지 6가지 규칙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 결과가 안 보이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회복 중인 뇌를 결정들로 익사시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뇌에 그 90분의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7일 법칙의 5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순간에 완전히 프로토콜을 포기합니다. 서울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이 진전을 반복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째의 뇌는 제가 통합의 창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호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경로가 새로운 염증 없는 패턴을 고정시키거나 손상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정확한 72시간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던 시냇물을 다시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4일 동안 새로운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5일째에 물이 갈림길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길로 가거나 옛날 홈통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뇌도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두개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미세아 교세포, 이것은 뇌의 청소팀인데 4일 동안 염증 찌꺼기를 제거해왔습니다. 5일째가 되면 건강한 뉴런 주위에 새로운 보호 장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건설 과정이 성공하려면 3가지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중단 없는 수면 구조입니다. 아무 수면이나가 아닙니다. 뇌 온도가 정확히 0.5도 떨어지는 깊은 수면이어야 합니다. 이때 뇌척수액이 강한 박동으로 뇌를 씻어내며 마지막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 시간대에 단 한 번이라도 깨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기만 해도 박동 리듬이 깨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1일부터 4일까지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기억력 검사가 40%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5일째 밤 저녁 9시에 녹차를 마셔서 자정에 깼습니다. 단 한 번의 중단으로 염증 지표가 완전히 리셋됐습니다. 전체 7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눈을 뜬 후 8분 이내에 아침 햇빛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최소 12분 동안 얼굴에 직접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뇌의 모든 재생 과정을 통제하는 마스터 시계인 식효차상액을 동기화합니다. 이 시계가 정렬되면 뇌는 정확히 17가지 성장인자를 올바른 순서로 분비합니다. 이 아침 시간대를 놓치면 그 성장인자들이 하루 종일 무작위로 분비되어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모든 음악가가 올바른 음을 연주하지만 완전히 무작위 시간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나옵니다.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일어난 후 10분이 아닙니다. 15분도 아닙니다. 8분 이내입니다. 코르티솔 급증은 일어난 후 6분에 일어납니다. 햇빛이 그 급증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망막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부산의 71세 은퇴한 교사 이 선생님은 제 시간에 밖으로 나가기 위해 3개의 알람을 맞춰놓았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길 5일부터 7일까지 22분의 아침 햇빛이라는 단 하나의 습관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 정신이 명료해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결정 피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전두엽 피질, 앞서 밝힌 아침의 실수로 손상된 뇌 부위는 이 특정 시간대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5일째의 이 영역은 손상된 신경섬유 주위의 미엘린 절연체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내리는 모든 결정이 그 건설 프로젝트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제 6번째 핵심 요소를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자신을 망칩니다. 이것은 그 7일 동안 신체 활동과 관련한 정신 활동의 정확한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타이밍 창이 너무 정확해서 30분만 어긋나도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신경염증 주기라고 부르는 것을 추적합니다. 이것은 뇌가 따르는 24시간 패턴으로 하루 중 특정 시간에는 뇌세포가 회복 모드에 있고 다른 시간에는 제가 취약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정신적 작업을 하면 본질적으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리가 되돌리려고 하는 바로 그 손상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뇌의 염증 지표가 절대 최고치에 달합니다. 이때 코르티솔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신경 조직에 넘쳐납니다. 이 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정신 작업을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심지어 감정적으로 강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뇌세포 주변의 보호막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균열은 축적됩니다. 날이 갈수록 넓어집니다. 결국 독성 단백질이 들어와 뉴런을 파괴할 수 있는 영구적인 통로가 됩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은퇴한 회계사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 기억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7일 프로토콜을 적용했지만 첫 주가 지난 후에도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그를 주에 깊게 질문했을 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그는 스도쿠 퍼즐과 낱말 맞추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뇌가 완전한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대에 뇌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그에게 이 규칙을 주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러분의 유일한 정신활동은 자동적이고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잔잔한 음악 듣기, 그게 전부입니다. 절대로 문제 해결을 하지 마십시오. 논쟁이나 토론도 안 됩니다. 재정 계획도 안 됩니다. 뉴스 시청도 안 됩니다. 전두엽 피질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박 씨는 이것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2번째 7일 주기 내에 그의 아내는 그가 눈에 띄게 더 예리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3번째 주기까지 그는 주차 위치를 잊어버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한 그의 기억은 8주 내에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타이밍 규칙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험 시간대가 있는 것처럼 황금 시간대도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뇌는 신경 가소성 정점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뉴런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손상된 경로를 복구하는데 가장 수용적입니다. 이 2시간의 시간대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때가 정신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기억력 게임을 하고 복잡한 자료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대조가 모든 것입니다. 염증 정점 동안의 정신적 휴식, 가소성 정점 동안의 정신적 자극. 이것을 반대로 하면 저녁에 뇌를 쉬게 하고 한낮에 긴장시키면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것과 함께 일하거나 거스를 수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위험을 다루었고 치명적인 실수를 확인했으며 7일 규칙 뒤에 있는 과학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행동 없는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서울에서 신경과 의사로 42년을 일하면서 저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행동하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7일 동안 예외 없이 이 순서를 따르십시오. 1일차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로 서두르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정확히 90초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천천히 세십시오. 이것은 혈압이 안정되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아침 급증을 방지합니다. 90초 후에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다리를 침대 옆으로 내리십시오. 30초 더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에만 일어서십시오. 깨어난 후 첫 1시간 내에 실온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약 300ml입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걸쭉해진 혈액을 제수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위험을 47%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로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60g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 200g의 부드러운 두부 또는 계란 3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조각입니다. 뇌세포는 밤 금식 후 아미노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단백질이 없으면 제가 앞서 설명한 염증 연쇄 반응이 가속화됩니다. 황금 시간대를 잡으려면 오전 9시 전에 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7일 동안 매일 아침 3가지 생물학적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거울에서 혀를 보십시오. 한쪽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둘째, 두 팔을 앞으로 똑바로 들고 눈을 감으십시오. 의식하지 못한 채 한쪽 팔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신경신호가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거울을 보고 웃으십시오. 입 한쪽 끝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유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90%의 사람들이 쓰러질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설정 순서를 수행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20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4박자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동안 멈추고 6박자 동안 입으로 내쉬십시오. 이것은 미주 신경을 활성화하고 뇌를 감소시킵니다. 하루 종일 쌓이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호흡 후 목 양쪽을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것은 수면 중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7일 연속으로 반복하세요. 단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7일은 염증 지표를 재설정하고 손상된 신경 경로를 복구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7일 후에는 이러한 습관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첫 7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7일 규칙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정확히 그 문구를 작성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과 미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요. 연락처에 있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며 자신의 뇌가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7일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완전한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통계 숫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아침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7일 규칙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발견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이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야 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